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막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스炉온도 1000도예요. 그럼 그의 프라이팬 온도도 표면이 순식간에 2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기름이 분해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럼 분해되면서 막 이것저것 날아가겠죠? 네. 그게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고요. 소위 말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그거예요.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맞습니다. 그걸 이제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는 조리흉이라고 부릅니다. 조리흉. 이거를 이제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요. 사이즈들이 너무 작아서 네. 기관지에서 못 거릅니다. 그럼 결국 폐로 직행하게 되는 거겠죠. 신진대사를 거쳐서 몇 시간 내에 배출되는 것도 당연히 있죠. 네. 하지만 오랜 시간 걸쳐서 축적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금속, 네. 위험하다고 있는 중금속 한 번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나압순, 카드뮴 이런 것들은 네. 한 번 축적되면 체내 오랜 기간 머문다라고 알려져 있고 오랜 기간 머물면서 실제 해를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이불 밖기를 하면 그냥 그날 기상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매연이 아니면 미세먼지가 뭐 이런 것들이 심하구나 이런 것들을 걱정했지. 네.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이라던가 뭐 스프레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갖다가 해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커피까지도. 네, 뭐 해를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무서운데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는 늘 집 밖을 경계하고 이제 집안을 실내하는 건 맞잖아요. 네. 하지만 집안에 일명 생활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독이요? 네, 생활독입니다. 밤에 덮고 자는 푹신한 침구도 있고요. 예. 또 편안한 침대, 또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생수. 생수도. 정말 1초도 쉼없이 들이마시는 우리 공기 속에도 생활독은 교묘하게 우리를 사실을 죽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근데 생활 독이란 그 자체도 좀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제 연구 결과 충격인데요. 네. 모든 암의 20%, 20%는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 독성 화학물질의 기여도가 최대 19%에 이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꽤 높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한 특강 주제는 바로 매일 쌓이는 위험천만 독성 물질의 해독 비법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야겠어요. 네. 아니 저는 네. 너무 놀랐던 게 건강해지려고 마시는 물에도 독소가 있었다는 게 놀랐고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공기를 마시면서도 독소를 들이마시는 거고 이게 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이유 없이 골골거린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물도 마시면은 안 생수. 되는 거야? 그러면 물 안 먹으면 죽고 공기를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공기 안 마시면 죽는데. 뭐 어떻게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 그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생활 독이라는 거를 이걸 진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주방이라면 하면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 아닌가요? 네. 따뜻하게 가족을 위해서 그쵸. 음식을 네, 만들고 맞습니다. 네. 이 주방이 왜요?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조리기구죠. 그렇죠. 근데 조리기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가스레인지일 겁니다. 네. 가스레인지일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한번 둘러서 코팅하죠. 네. 그 위에 이제 식자재를 올려서 볶거나 이제 굽는 일이 많을 텐데요. 네. 이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름의 발연점입니다. 기름의 발연점. 발연점. 연기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네. 발연점인데요. 어떤 거는 200도 이하고요. 어떤 건 270도 이상이고 네. 그 정도로 다 발연점이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의 그 가스불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800도에서 1300도 사이예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막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스炉온도 1000도예요. 그럼 그의 프라이팬 온도도 표면이 순식간에 2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기름이 분해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럼 분해되면서 막 이것저것 날아가겠죠? 네. 그게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고요. 소위 말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그거예요. 흔히 이산화질소. 말하는. 이산화질소가 맞습니다. 그걸 이제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는 조리흉이라고 부릅니다. 조리흉.
이거를 이제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요. 사이즈들이 너무 작아서 기관지에서 못 거릅니다. 그럼 결국 폐로 직행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움을 침묵의 살인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조리움을 발암물질로 실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소위 맡았던 그 맛있는 냄새가 전부 초미세먼지고 요리하는 내내 그냥 꾸준히 들이마시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망가질 수밖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리한다는 거는 결국 자동차 배기가스를 들이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가스레인지를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다 생식을 해야 되나? 배달만 시켜먹을 수도 없고. 고등어, 생고등어 어떠세요? 생고등어.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생꽁치. 느끼합니다. 유해화학 물질을 사실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최대한 노출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레인지가 문제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요. 네. 조리할 때는 온도 조절이 모두 편리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레인지로 대체하시는 게 좀 좋고요. 인덕션. 또한 조리하는 동안 후드 켜시고 그리고 반디 2개 이상 열어서 환기 제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환기가 중요하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또 당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방만 잘 이용하면 우리 집이 안전해지는 건지 심란합니다. 네. 사실은 공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월동 준비를 위해서 김장을 다 마치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절임 배치를 양념에 이제 버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김장 매트입니다. 아, 그거 나온 다음에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널찍해갖고 거기다가 배추 딱 쏟아 넣고 소를 갖다가 착착착 세가지고 자자작 해가지고 와, 이거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팁이네요.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나 물 뺀 다음에 싹싹싹싹 접어가지고 내년에 또 만나자 이러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진짜 갖고 계시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만큼 정말 대중적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칫 이 담그신 김치가 환경 호르몬 범벅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범벅이요? 아니, 집에서 만든 김치인데 환경지고 오늘은 새해인데 절망적이야. 아니 진짜. 김치에다가 뭐 이상한 거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아닌데, 왜 또 이게 환경 호르몬 범벅이에요? 그러니까요. 깨끗이 닦고 할 텐데. 네. 그럼. 먼저 이제 김장 매트의 소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영어로 PE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고요. 또는 PE하고 슬래시 타포린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아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PE는 이제 폴리에틸렌의 약자입니다. 보통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플라스틱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이 타포린 소재를 만들기도 해요. 그 타포린 소재는 뭐냐면 기존 플라스틱 소재로만 하면 아무래도 방수 역할도 잘 안 되고 음식물이 잘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며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 내부나 겉을 코팅하는 게 그게 바로 저희는 타포린이라고 부릅니다. 코팅제. 코팅제 맞습니다. 코팅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팅제가 만약에 그냥 PE라면 여러분들 딱 이거 하나만 걱정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하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이제 환경 오염시키는 아주 작은 입자의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체내 축적도 이제 잘 되고 독성 또한 정말 강화되면서 심한 경우는 심장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 기형. 그거 자체를 쓰셨다고 해서 뭐 당장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뿜어져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소재 특성상 그러니까 서서히 조직이 약해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김치선 선생님께서 만약에 내년에 또 그걸 꺼내서 거기다 이제 배추 넣고 양념 넣고 이제 비비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그 조직이 약해져 있던 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실제 김치를 드시는 게 아니라 김치와 더불어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섭취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김장하기 전에 알려줬어야지. 김장하기 전에. 어떻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나, 오늘 김장. 몇 포기 하셨어? 많이 하는 안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요즘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실리콘 밀폐 용기입니다. 그거는 뭐 다 있잖아요. 너무 편해가지고 워낙 많이 다 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실리콘은 괜찮지 않나? 그러게요. 네, 또 아무래도 또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기 또 성형 보형물로도 쓰는 거다 보니까 아, 당연히 우리 몸에도 쓰는 거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혹시 들어요. 어디 들어있지 않니? 돼지코드입니다. 괜찮겠죠?
물론 실리콘 소재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 자체는 걱정하실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분해 현상을 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점점 조직이 약해져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또 염분이 너무 강한 음식을 담거나 이러면 실제로 이게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재의 단단한 정도도 처음보다 좀 물러졌다고 느낄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있었겠죠. 맞아요. 그때가 사실은 이제 교체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그때 바로 바꿔야겠다. 교체해 주시고요. 죄다 바꿔야겠네요. 한 다음에 네. 꼭 환경이 걱정되신다면 당연히 분리수거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예. 아니,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들, 정작 음식들도 괜찮은 건지 막 의문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바로 위험한 음식. 위험한 음식. 네. 부대찌개, 김밥, 핫도그, 샌드위치 혹시 공통점 한번 뭔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거의 먹는 것들 아니에요? 땡긴다. 그렇죠. 땡긴다. 땡긴다. 맛있다. 맛있다. 애들이 다 좋아한다. 사실 다 맞는 말인데요. 맞아요. 또 다른 정답을 좀 알려드리면 바로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그렇죠. 예. 아까 슬픈 실험 결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실제 매일 50g의 가공을 먹게 되면요.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18%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어떡하지?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하다는 암, 바로 췌장암. 췌장암 발병률 또한 1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이게 50g 하면 좀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소시지 한 개, 베이컨 한 조각 정도 해당하는 양밖에 안 돼서 조금씩 좀 소량만 꾸준히 먹어도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수혜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아하시죠? 도대체 가공육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해로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입니다. 바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아질산 첨가물입니다. 나트륨. 사실 아질산 나트륨 그 자체만으로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공육에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네.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고기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민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질산 나트륨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유해한 화학 물질인데 이게 거의 이제 발암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좋은 거네요. 어쨌든 고약한 물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의 실제 여러 장기에 악성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고약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너무 좌절스러운 게 저 핫도그도 좋아하지, 샌드위치도 좋아하지, 김밥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가 부대찌개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물질들은 그러면 당연히 식품위생법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가공, 반조리 식품에는 하나의 첨가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당연히 여러 개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식품의 개당 첨가물 허용량 기준은 충족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햄, 소세지, 햄버거 등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그만큼 다중, 중복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로 인한 독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같이 모여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뭐 칵테일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칵테일 효과.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도 네. 이거랑 먹으면 충돌이 돼서 먹지 말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랑 먹을 때는 맞습니다. 좀 시간 간격을 두고서 네. 2시간 있다 먹어라 이런 것처럼. 혼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각종 화합물질이 이게 섞였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뭐가 밝혀진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경우에서 다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큰 병이 없었을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 네. 차곡차곡 네. 적금 들어놓으셨어요. 지금. 지금이라도 몸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네. 다짐을 하게 되는데 소세지 같은 맛있는 음식을 단번에 끊을 수도 없고 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러게요. 네. 도와주세요. 제 얘기만 듣다 보면 아마 오늘부터 뭘 먹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네. 먹었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꾸준히 매일 많이 먹는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끓는 물에 한 2에서 3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네. 데쳐주세요. 부대찌개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국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물에 좀 많이 좀 빠져나올 가능성이 그래요?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건더기만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꿀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평소 비타민C 섭취에 좀 신경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질산 나트륨과
고기에서 나오는 아민 성분이 만났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두 개가 화학 반응하는 거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인데요. 레몬, 귤, 사과, 토마토, 브로콜리 같이 비타민 풍부한 채소 과일을 같이 많이 드셔주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야, 오늘부터 과일, 채소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도 빠져나가게 해주고 일석이조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양도 챙기고. 맞습니다. 올 한 해 말씀하신 거 잘 네. 유념하면은 네. 건강 걱정은 뭐 거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선생님이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은연중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한 공포감 이런 거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만 숙지하시면 그 유해 물질 노출되는 그 양과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모든 위험성은 노출 횟수와 노출 양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런 정보도 잘 숙지하고 계시고 네. 실천하시면서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